오늘 밤 11시죠. 손흥민이 홈에서 브랜드포드와의 EPL 5라운드를 펼칩니다. 지난 북런던 더비에서 토트넘은 0대1로 패배했습니다. 주전 미드진의 공백이 있었던 아스날을 상대로 고질적인 세트피스 문제로 실점했죠. 이후 토트넘 경기력에 대해서 영국의 날선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도 패배하면 엔지 감독의 평판은 나락을 갈 겁니다. 선수단 분위기에도 큰 영향을 주기에 정말 중요한 경기가 될 예정인데요. 그리고 손흥민에게도 이번 경기는 중요합니다. 영국은 아스날전에서 큰 활약을 하지 못한 캡틴 손흥민을 향한 도넘은 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손흥민 커리어 사상 최악의 북런던 더비라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 손흥민이 특유의 징크스를 보여줄지도 관심사인데요. 손흥민은 영국의 비판이 심할 때마다 그 다음 경기에서 맹활약했습니다. 본인의 실력으로 언론의 입을 닫게 만들었기 때문에 손흥민이 자신의 경기력 논란을 지우게 만들지도 궁금해집니다. 이런 상황에서 또 구독자님들이 가장 궁금하실 NG의 사전 기자회견 내용 전해드려야죠. 최근 NG는 자극적인 인터뷰로 축구팬들의 관심과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이번 브랜드포드전 기자회견에서도 역시나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는데요. 손흥민과 팬들을 조금 섭섭하게 만들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지난 시즌 원톱에서 맹활약한 손흥민 덕본 줄도 모르고 말이죠. 반면에 올여름 자신이 데리고 온 클럽 레코드 솔랑케에 대한 찬양 퍼레이드였습니다. 따라서 영상에서는 브랜드포드전 토트넘의 주요 최신 소식과 더불어 NG 기자회견 답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브랜드포드와의 일전을 앞두고 토트넘의 최신 부상 업데이트 소식이 궁금하실 겁니다. 일단 윌슨은 코벤트리전 햄스트링 부상을 당했습니다. NG 감독도 직접 윌슨의 상태가 좋지 않아 보인다고 알렸습니다. 윌슨은 당분간 확실히 출전할 수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반면에 티모 베르너의 상태는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히샬리송의 소식이 궁금하신 팬들도 계실 텐데요. 아직은 멀었다. 내가 다시 업데이트를 드리기 전까지는 더 이상 물어보지 않는 게 좋을 것 같다. 아직 1군과 함께 훈련하지 않았기 때문에 출전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솔랑케의 경기력에 의문점을 가지시는 분들은 오히려 히샬리송이 더 낫다고 말하시기까지 했는데요. 히샬리송은 당분간 경기에 나오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토트넘은 EPL 경기를 치릅니다. 이에 기자가 최근 혀로 유명해진 NG를 제대로 흔들었는데요. 프리미어리그 경기에서 한 번의 승리만 거둔 것에 압박감을 느끼냐고 물었습니다. 하지만 NG는 역시 떳떳했습니다. 그것은 변하지 않는다. 첫 4경기를 이기든 지든 똑같다. 이 경기를 패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경기에 임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항상 모든 경기를 이기려고 한다. 홈 경기인 만큼 잘 준비하고 있다. 첫 4경기도 잘 치렀다. 중요한 것은 경기력이었다. 우리는 일관된 경기력을 보여주었고 경기를 지배했지만 그 지배력을 보상받지 못한 부분이 있다. 그래서 이제는 마지막 지역에서 좋은 플레이를 보상받는데 집중하려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NG 감독도 자신의 전술에서 득점이 터지지 않는 게 문제라는 것은 잘 압니다. 다만 왜 안 터지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것 같네요. 그리고 다음 경기는 지난 시즌 개막전이었던 브랜드포드와의 일전입니다. NG 감독의 EPL 데뷔전이 바로 브랜드포드였습니다. 이 경기에서 NG는 손흥민을 좌측 윙어로 정말 못 썼고 겨우 무승부를 거뒀던 기억이 있는데요. 기자는 브랜드포드와의 경기는 얼마나 큰 도전이고 토마스 프랭크는 얼마나 좋은 감독이냐고 물었습니다. 엄청난 도전이다. 토마스는 브랜드포드를 리그에서 모든 팀에게 어려운 상대로 만들었다. 지난주 맨시티와의 경기를 봤는데 정말 잘했고 맨시티를 상대로도 좋은 경기를 펼쳤다. 어느 경기도 쉽다고 생각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근데 NG가 본인이 말한 것처럼 2년차 우승을 노린다면 이제 EPL은 다 어렵다라는 변명 말고 쉬운 경기도 좀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자, 이를 인식한 듯이 기자는 지난 시즌과 올 시즌을 비교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시즌의 긍정적인 분위기를 되찾은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고 물었던 것이죠. NG는 반박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생각하기 시작하면 이 리그에서 경쟁력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우선순위를 놓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매주가 도전이다. 지금까지 4승을 했더라도 내일 경기를 놓친다면 기분이 나아지지 않을 거다. 도전은 항상 같다. 우리가 속한 리그의 매력은 매주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내일도 그렇게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기자는 다이렉트 팩트 폭격을 가했습니다. 지난 시즌의 수준에 미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하지만 NG는 현재 전술이 뭐가 잘못되었는지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그 수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따라 다를 것 같다. 첫 4경기에서 우리가 작년과 마찬가지로 매우 지배적인
경기력을 보여줬다고 생각한다. 4경기 모두에서 상대보다 더 많은 점유율을 가졌고 상대보다 2배 더 많은 기회를 만들어냈으며 대부분 상대 진영에서 경기를 이끌었다. 하지만 사람들이 결과에 주목하는 것은 당연하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플레이 원칙과 집중력을 유지하는 것이며 공격 지역에서 조금 더 확신을 가지고 플레이하면 곧 그에 대한 보상을 받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NG가 말하는 지배적인 경기는 점유율을 많이 잡고 슈팅을 많이 때리면 되는 것 같습니다. 이에 손흥민이 원톱으로 출전해 무쌍을 찍었던 지난 시즌 첫 10경기에 대한 질문이 나왔습니다. 지난 시즌 첫 10경기가 잘못된 기대감을 준 것이냐고 팩트로 꼽았죠. 하지만 NG는 손흥민이 원톱에서 골을 쓸어 담으면서 덕본 줄은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 잘못된 기대감은 아니었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그 10경기에서 잘했다. 물론 내가 앉아서 역사적으로 왜 그 10경기 이후에 잘못되었는지 설명할 수도 있겠지만 그 후에 2개월 동안 우리 수비진의 3명을 잃었고 메디슨도 거의 대부분의 시즌을 놓쳤다. 그러나 사람들이 단순히 결과만 보고 판단하려고 한다면 그래, 첫 10경기는 잘했고 그 이후에는 잘하지 못했지만 그에는 타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아니, 그래도 이 답변에서 손흥민의 언급이 무조건 나왔어야 한다고 봅니다. 손흥민이 첫 10경기에서 원톱으로 나와서 팀의 많은 골들을 책임지면서 승리를 이끌었다는 사실은 인정을 했어야죠. 적어도 손흥민이 자신이 감독직을 유지하는데 큰 공을 세운 것은 칭찬했어야죠. 그리고 수비진을 잃고 메디슨이 부상으로 빠지고 미드진과 윙어진이 부진할 때 손흥민이 고립되어 득점력이 떨어진 사실도 말했어야 하죠. 하지만 첫 10경기에서는 자신의 전술이 잘 작동했을 뿐이고 그 이후에는 센터백과 메디슨의 공백으로 못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고집으로 영입한 솔랑케에 대한 의구심에는 찬사를 보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사실 NG는 이번 여름 이반 토니를 고려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솔랑케가 원했던 선수였고 영입을 하는데 여름 내내 걸렸다고 말했는데요. NG는 자신이 찾고 있던 프로필에 맞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솔랑케의 적응에 의구심을 가지는 기자의 질문도 반박했습니다. 솔랑케는 정말 잘 적응했다. 아직 보여줄 것이 많이 남아있다. 왜냐하면 부상을 당했기 때문이다. 우리 팀에서 2경기 반 정도밖에 뛰지 않았다 라고 감쌌습니다. 솔랑케의 부상 이후로 손흥민과 데얀 쿨루셉스키를 그 자리에 배치하면서 조정해야 했다고 어려움을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부드럽게 진행되진 않았지만 이제는 그런 어려움을 뒤로하고 있다고 말했죠. 작년에 손흥민 원톱으로 그렇게 꿀을 빨아놓고서는 올 시즌 영입된 솔랑케 잠깐 부상이었다고 어려웠다고 하네요. 심지어 지난 2부 리그 코벤트리 시티와의 컵 경기에서 솔랑케는 투명인간이었습니다. 볼터치를 30회를 넘기지 못하고 고립되면서 2부 팀을 상대로 한 골도 넣지 못했죠. 몸싸움 좋고 제공권 좋은 솔랑케가 오면 원톱이 고립되지 않을 줄 아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막상 까고 보니 지난 시즌 후반 손흥민이 몸싸움과 제공권이 약해서 득점이 없었던 게 아니었던 겁니다. 그냥 모두에게 까발려진 NG 전술 한계에서 원톱이 고립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를 2부 팀들도 컨트롤이 가능하다는 게 증명되었습니다. 1000억을 넘게 주고 온 솔랑케도 완전히 고립되었죠. 주구 장창 원톱 손흥민 문제라고 매도했던 영국 현지나 국내 송가들이나 그 미천이 드러난 셈입니다. 이럴 거면 손흥민 원톱 쓰고 창의성 있는 테크니션들 영입에 돈을 투입했어야 했습니다. 이후 기자의 질문도 솔랑케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솔랑케는 클럽 기록인 6,500만 파운드에 영입되었는데 그에 대한 압박감을 느끼고 있냐고 물었습니다. 그걸 잘 모르겠다. 요즘 사람들은 너무 빨리 판단을 내린다. 솔랑케는 우리 팀에서 2경기도 제대로 못 뛰었다. 만약 그가 15경기 동안 골을 넣지 못했다면 그 질문에 답할 수 있을 거다. 하지만 지금은 잠시 숨을 돌리고 요가라도 하면서 세상을 잠시 생각해보고 나서 판단해도 늦지 않는다. 앞으로 시간이 많이 남아있다고 말했습니다. 솔랑케를 의심하는 팬들에게 요가나 하라는 NG의 답변이 기가 막히네요. 여기에 솔랑케가 몇 주 동안 골을 넣지 못한 상황에서 그가 여전히 차분하냐고 물었습니다. 이 불안해하는 기색은 전혀 느끼지 못했다. 내일 경기를 발판 삼아 더 나아갈 것이다. 시즌이 진행되면서 그는 우리 팀에 중요한 기여를 하게 될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확실히 자신이 영입하겠다고 고집부려서 데려온 솔랑케니 케어를 한다는 느낌이 짙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구단 역대 이적료 레코드를 깨고 데려온 선수라 감독으로서 부담감과 책임감도 있겠죠.
하지만 원톱 문제가 손흥민이 아닌 전술적 한계라는 사실이 드러난 시점에서 과도한 솔랑케 감싸기는 조금 눈꼴이 시리기는 합니다. 기자는 알고 계시겠지만 지난 5년 동안 이 클럽에서 한 시즌을 완주한 첫 번째 감독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질문에 엔지는 그렇다, 며칠 전에 케이크도 준비해줬다 라고 답했는데요. 아니, 엔지를 한 시즌 온전히 보내며 케이크를 받게 만든 가장 큰 공로자는 누굴까요? 바로 손흥민입니다. 캡틴 완장 달고 어린 선수들 리드해줘. 팀 내 최다골 터뜨렸죠. 팀 내 최다 기회 창출 만들어줘. 아시안컵도 다녀왔는데 혼자 북치고 장구까지 다쳤죠. 그런데 지난 시즌 첫 10경기와 그 경기력 수준을 언급할 때 손흥민에 대한 언급이 한 줄도 안 나왔다는 건 섭섭하네요. 손흥민이 원톱에서 그리 잘해줘서 지난 시즌 초에 이달의 감독상도 계속 수상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손흥민이 그냥 원톱에서 잠깐 반짝했다고 생각했던 것인지 이번 여름에 솔랑케를 데려온 것만 봐도 그 생각의 깊이를 알 수가 있습니다. 축구용이었습니다.